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의혹 제기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나아가 대통령실 내부의 운영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천 개입과 불법 자금 수수 의혹으로 시작해 녹취록 속 민감한 발언들이 공개되면서 여권 내부뿐 아니라 전체 정치권에 커다란 균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문제까지 포함된 폭로는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특정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보장하겠다는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이 발언이 단순한 개인적 대화가 아니라 실제 공천 과정을 둘러싼 구체적인 약속이었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정황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현금 1억 2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이 오간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특정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라고 밝히며 해당 후보들이 공천에서 배제된 사실까지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정치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녹취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대통령 선거 캠프 요직 인사에 직접 관여했으며 심지어 캠프 내에서 특정 인사들의 임명을 반대하거나 조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직자 선발과 운영의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이 음주 상태에서 가족 문제를 논의하며 김 여사와 장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 내용도 공개되며 대통령 가족의 사적 문제와 공적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포함된 또 다른 민감한 내용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정 장관 후보를 추천하거나 반대한 정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특정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임명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정황도 드러나며 영부인으로서의 처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선물을 받은 상황이 단순한 선물 교환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불법 청탁의 일환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대통령 부부와 주변 인물들이 정치적 도덕성과 공직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권은 명태균 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권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명태균 씨의 과거 행적과 폭로의 동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는 자신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으며 추가적으로 녹취록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의 폭로는 단순히 정치적 공격에 그치지 않고 이미 여권 내부의 갈등과 균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폭로 내용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가운데 야권은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정치권 전반의 신뢰도 하락과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록 공개로 인해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 시민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이런 의혹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으로서 큰 실망을 느낀다.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명태균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은 명태균 씨의 주장이 아직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비난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대다수는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특검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현 정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녹취록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여권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폭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이미 국민의 신뢰는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적 불신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판결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행위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 또한 점차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서울 강남구의 특정 건물을 직접 방문해 대선 불법 선거사무소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며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무소와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 부분 인멸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선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전국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개한 이 녹취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대선 전략을 논의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윤석열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를 설명한 부분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많은 녹취록과 함께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성과 대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기회로 삼아 윤석열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며 정권 퇴진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야당을 희생양 삼으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정치적 행보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정치 보복과 비교하며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의 비교는 민주당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신 정권 아래에서 겪었던 정치적 탄압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권을 독재적 권력 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신 독재 시절 정치적 탄압을 받고도 국민적 지지를 얻어낸 역사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 역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의 부당함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민주당 내부의 결집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이재명 대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윤석열 정권이 사법권을 남용해 야당을 탄압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 씨는 윤석열 정권의 행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들이 이런 정부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반면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 씨는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 정권이나 야당 모두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공세와 국민 여론의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당 간의 갈등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사례를 떠올리는 국민들의 비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각성과 민주적 요구가 윤석열 정권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의해 6번째로 기소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와 그의 당시 비서실장, 경기도 공무원 등 3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충격적인 발언과 기소 논리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검찰은 정황 증거와 과거 판결문을 바탕으로 혐의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도 유죄를 주장하겠다는 태도로 해석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식사비, 세탁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용된 금액이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6천만 원은 관용차 사용에 나머지는 식사비와 기타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는데 검찰이 이를 다시 들춰내어 기소로 이어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점은 검찰이 혐의를 구성하기 위해 김혜경 여사의 과거 사건 판결문을 참고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김혜경 여사의 사건에서 도출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정황과 간접 사실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법적 공정성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관련 업소와 공무원들을 압수수색하거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증거 없이도 죄를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검찰이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은 이번 사건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은 단순히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검찰은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점점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이러한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 문제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법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 개혁이 수년간 논의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검찰 내부의 문화와 권력 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다양합니다. 한 시민은 검찰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넘어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런 식으로 정황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려 한다면 누구든 타겟이 될 수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검찰이 과거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의 법적 구조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선택적 수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강화하고 검찰 내부의 감찰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검찰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는 국민 전체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권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와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벌어진 여론조작 의혹이 전국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시판은 당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정책 제안 등을 공유하는 공간이지만 최근 특정 계정들로 인해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바로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입니다. 진은정이 여론조작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글과 한동훈 장관을 칭송하는 글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이 글들을 올린 계정들입니다.
게시판 활동을 분석한 결과 여러 계정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계정들에 사용된 닉네임과 한동훈 장관 가족들의 이름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게시글이 올라온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특정 시간대에 짧은 간격으로 여러 글이 올라왔고 글의 내용 또한 일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패턴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누군가 조직적으로 계정을 운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게시판의 여론 조작 의혹은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민의힘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 사건의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자들의 해명이 부족할 경우 당 지도부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 측은 즉각 반발하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은 게시판 활동과 관련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가족들의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여론 조작을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게시판에서의 활동 기록은 의혹을 더욱 구체화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정들이 12분 간격으로 글을 올린 기록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 글들은 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거나 한동훈 장관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시판 활동이 제한된 시점 이후에도 일부 계정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활동하며 여론 조작의 정황이 계속 포착되었습니다. 더욱이 진은정 변호사는 이번 의혹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은정이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여론 조작의 배후로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게시판 논란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과거 드루킹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당 내부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 시민은 여당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며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한동훈 장관이 가족들의 이름이 도용된 것이라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의심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체념 섞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당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게시판 논란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은정과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한 논란은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관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게이트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여론조사 의혹을 넘어 정치적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과 파급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명태균 씨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폭로는 사회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직접 설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을 골라낸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명태균 씨는 4가지 유형의 여론조사 설문을 준비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설문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설계하면서 오세훈 후보 지지자들의 연락처를 포함한 로데이터 파일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강 씨는 이 데이터를 직접 명태균 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데이터가 여론조사 설계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더 나아가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이러한 작업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덧붙이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자금은 투명하게 신고되어야 하며 작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가 이 작업을 제공한 대가로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봉지욱 기자는 명태균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을 폭로했습니다. 봉 기자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명태균 씨에게 지급된 비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명태균 씨가 진정으로 대가 없이 이러한 작업을 제공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명태균 씨에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입니다. 후자의 경우 이는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선거자금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이기에 이러한 의혹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명태균 씨 측은 현재 추가 폭로를 암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설계한 여론조사가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대중의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 공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여론조작 의혹 사례와 비교되며 이번 사건이 정치권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여론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되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또 다른 시민은 이번 사건이 진실로 밝혀져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을 속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은 이 사건은 단순한 여론조작을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제보자와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치적 음모로 볼 수도 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명백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현재 진행형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 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치권 전반에 경각심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명확합니다. 과연 우리는 공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얼마나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시민 모두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해 6번째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를 두고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논란이 더욱 뜨겁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약 1억 원 상당의 공적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구입하거나 관용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이미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들춰내 기소로 이어진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특히 허운 부장검사가 이번 기소를 맡았는데 이 검사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총 6건에 걸쳐 기소했습니다. 이 중 일부 사건은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났거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들을 다시 재조사하여 법정으로 가져갔고 이러한 일련의 기소 행태는 야당 대표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죽을 때까지 기소하겠다는 태도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기소가 공정한 법적 절차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이재명 대표는 계속 기소를 당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과거 주가 조작,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등 여러 의혹에 휩싸였지만 이와 관련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검찰의 행태가 과연 공정한 잣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기소 관행이 이번에도 적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특정 인물을 집중적으로 기소하며 정치적 탄압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례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거부는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공정한 법적 절차를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검을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과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데만 몰두하고 정작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단순히 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허훈 검사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번 사건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기소는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를 가지며 검찰의 역할이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의 검찰 행태가 과연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재명 대표는 매번 기소당하면서도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반대로 김건희 여사는 조사도 받지 않는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검찰은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정부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리 시위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원합니다. 현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민심은 더욱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의도가 아닌 공정한 법적 절차임을 증명하려면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며 기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논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벌써 5번째 기소를 앞둔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방식과 기소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수사가 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띤 표적 수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이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과 같은 사적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백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도청 공무원과 참고인들을 다수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카드 유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약 150여 건, 2천만 원 상당의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대부분 간접적인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했거나 이재명 대표가 이를 묵인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의 진술 거부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할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들과 함께 기소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용도 변경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간접 증거와 정황을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과거 검찰의 수사 방식과 다르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야당 관계자들은 검찰의 이러한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향해 이토록 반복적으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소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방식뿐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특히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가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시점에 특정 정치인의 공천 문제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공천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 녹취 파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녹취 파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취 파일의 공개 이후 추가적인 폭로 가능성이 제기되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히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을 넘어 정부 자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가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된다면 정치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민들은 검찰이 과잉 수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50대 시민은 검찰이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수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불신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어 정치적 파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검찰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와 그 결과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공정성과 정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법원이 정치적 외압과 무속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국민적 분노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 판결로 주목받은 사건과 그에 얽힌 권력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은 최근 최은순 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성남시 도천동 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소송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수백억 원의 차명 재산과 관련된 의혹이 얽혀 있습니다. 최 씨는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349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후에도 과징금 27억 원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이어갔고 법원은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사법 정의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저항으로 볼 수 있지만 국민의 눈에는 아직 미흡하게 비칩니다. 이번 사건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주요 국정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무속인과 명리학자의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김 여사가 무속적 조언을 받은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부터 무속인들의 조언이 국정과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그 내용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 여사는 최소 10명 이상의 무속인을 통해 텔레그램 등 비공식적인 경로로 조언을 받았다고 전해졌으며 이는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무속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풀이하며 대통령이 될 운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 여사는 이 무속인을 여러 차례 만나 국정과 관련된 조언을 구했고 그중 일부는 경제정책과 인사결정에도 반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과거 근무 시간 중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그는 주식 거래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 내용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8개 종목 중 절반 이상이 상장 폐지되었거나 거래 중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지며 그의 투자 행태에 대한 의문도 커졌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수장 자리에 오르겠다는 인물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이번 사건들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한 시민은 법원도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하며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국정 운영을 무속인 조언으로 한다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질 줄 몰랐다.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니 정말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청문회와 관련해 한 시민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될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잃고 있다면 방송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냐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들은 사법부와 행정부, 언론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일정 부분 정의를 구현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속적 결정 과정과 권력 내부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추가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내부가 연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리더십 논란이 점점 커지며 당내 분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중심 인물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부 인사들은 이를 흔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공세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의 반면개 활동이 가시화되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단합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인물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반면개로 불리는 이들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당내 유력 인사들과 접촉하며 새로운 리더십 구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는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를 흔드는 것은 당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반면개가 주장하는 논리는 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당의 대표로 있는 한국민적 지지가 약화되고 총선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인 당원 지지를 통해 연임된 대표로 민주당 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거의 처음으로 연임된 리더입니다. 당원들의 선택은 단순히 이재명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 그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단결과 정권 교체를 위한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법적 공세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행위들은 단순히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며 민주당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겪었던 정치적 탄압과 유사한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이러한 공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분열이 계속된다면 정권 교체는커녕 당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내 반면개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부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탈당과 입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실망감을 느낀 일부 당원들이 당을 떠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 새롭게 입당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의 단결을 촉구하며 지금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반면계의 움직임에 대해 결국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행동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하며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를 재정비하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사태가 민주당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계의 행동이 단순한 내부 의견 차이를 넘어 당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이를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될지에 따라 내년 총선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김건희 여사의 무속 및 역술 의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내부에서 터져나온 폭로와 언론 보도를 통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역술이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적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이 주장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선 국민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정 역술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는 사실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 역술인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은 물론 개인적인 불안과 미래를 상담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부부의 사주풀이를 요청하며 이를 국정 결정 과정에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역술적 자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결정에서도 사주와 명리학이 고려되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통령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이력서를 기준으로 역술적 조언이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폭로가 터져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의사결정에 무속과 역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의구심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부 결정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속의 개입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로로 인해 이러한 의혹은 더욱 구체적인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정 역술인이 김건희 여사와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조언을 제공한 사실도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사주풀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 역술적 조언이 이루어졌고 대선 출마 여부 역시 이러한 자문을 통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선 캠프와 대통령실 운영 과정에서도 무속적인 요소가 배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불안한 상황에서 무속인을 의지했다는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역술인은 김 여사가 자신이 감옥에 갈 가능성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역술인은 그녀에게 은둔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 여사는 일정 기간 동안 공식 활동을 자제한 바 있지만 이는 결코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보는 국정 운영이 개인적인 불안과 사적인 결정에 휘둘렸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연결된 무속인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조언에 그치지 않고 공적 결정 과정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풍수와 관상, 미래 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역술인들이 참여해왔다는 증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정 운영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무속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격렬합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개인적인 역술 상담에 따라 좌우되었다니 믿기 어렵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시민단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동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무속이 아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50대 시민은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냐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대응도 국민적 실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약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술과 무속이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적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비상식적인 운영 방식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 관련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과거 녹취록과 영상자료가 추가적으로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과 여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명 씨가 과연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 그 결과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명태균 씨는 과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우며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지방선거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들로부터 거액의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명 씨가 단순히 정치 브로커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의 입지를 넓혔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실제로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주요 인물들과의 사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후보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명 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가 소개한 후보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명 씨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구속되기 전 위에서 입을 닫으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것을 폭로할까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검찰에 털어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검찰 수사가 단순히 명 씨 개인의 비리에 그치지 않고 여권 내부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검찰은 명태균 씨의 컴퓨터와 저장 장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휴대폰을 교체하고 기존 기기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그가 일부 자료를 제3자에게 맡겼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대통령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파일이 공개될 경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폭로하며 필요시 검찰에 진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정 시장과 구청장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요구를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한편 검찰이 명태균 씨의 개인적 비리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이 용산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여권의 부담을 고려한 결과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취록과 추가적인 증거가 공개된다면 검찰이 용산까지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대통령과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일부는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은 더 이상 현 정권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정치권의 비리가 반복되는 현실에 절망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국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을 밝힐지 그리고 그로 인해 대통령실과 여권 전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현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대통령실의 해명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 이후 곧바로 골프를 즐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고 이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까지 공개되며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일회성 논란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신뢰를 흔드는 주요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김건희 여사가 특정 인물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라는 인물과 통화하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녹취록 속 김건희 여사의 발언은 그녀가 직접 공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의 공천 문제로 자신을 팔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확인하고자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 내용은 단순히 사적 대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 녹취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공천 과정에 관여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태도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짤막한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해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며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이틀 만에 골프를 쳤고 이 사실이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트럼프와의 골프 외교를 준비하기 위해 골프채를 잡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이 거짓임이 밝혀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골프 일정은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골프를 즐겼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의 반응도 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지만 이후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며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트럼프와의 골프 외교 준비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 골프 일정이 대국민 사과 직후였다는 점에서 외신들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단순히 외신 보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 사적 임무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특검 추진이 정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갈등은 국민들의 피로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 금일봉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은 이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해당 금액이 교통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녹취와 증언들을 종합해볼 때 공천 개입에 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수사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대통령 부부가 국민 앞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책임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정치적 공방으로만 보인다. 이번 논란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론은 대통령실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실의 해명과 대응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시간을 벌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리더십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부의 신뢰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이 마치 사회의 중심을 흔드는 대지진처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논란을 넘어 정치권과 사법부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러난 사법체계의 결함과 정부의 권력 남용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그가 벌인 행위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문기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검찰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의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한 부분, 즉 김문기와의 관계를 정치적인 이유로 부풀리거나 왜곡한 것이라며 그를 기소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12월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법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진을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통해 자신이 김문기와의 관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사실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자신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된 용도 변경 문제에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국토부의 압박을 받으며 불가피하게 용도 변경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 판결이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소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에 대한 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로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녀의 정치적 행동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되며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정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으며 이는 그녀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공천을 좌우하며 정당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남용 의혹으로 번지며 정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KTX 대통령 전용 열차를 이용해 명태균 씨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언론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하며 그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자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그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행사와 공천 개입 의혹은 정치적 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정부와 여당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루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의 촛불 집회를 떠올리며 또다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하며 광장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태가 진실을 밝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또한 정권이 사법부와 정치권을 결탁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투명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그들이 어떻게든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모습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사법적 투명성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사법체계와 정치 권력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은 바로 공정한 재판과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에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사법부와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왜곡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판사와 정치권 주요 인사들 간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어떻게 왜곡되고 유죄로 판결되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된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골프와 관련된 사진이 조작된 것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해당 사진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했을 뿐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허위로 간주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검찰이 이 발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문을 편집하거나 일부 맥락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된 부분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이재명 대표는 공공기관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압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발언의 중간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문장만을 조합해 마치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처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국토부의 압박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맥락에서 분리해 왜곡된 의미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서는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발언의 일부만을 조작된 방식으로 해석했고 전체 맥락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발언은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하며 특정 부분만을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의 입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정치적 요소입니다. 담당 판사인 한성진 판사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은 이번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성진 판사의 친분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한동훈 장관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도 이번 판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 사안이 단순히 여야 간 대립을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며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면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이번 사건 이후 거리에 나선 촛불 집회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는 강한 목소리를 내며 판결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이번 판결은 법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행태를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시민들조차 이번 판결은 정치와 사법이 결탁한 전형적인 사례다. 보수로서도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여야를 떠나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법부와 검찰,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 행동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정치적 공정성에 대해 깊은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해야 하며 정치권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더 이상 단순한 여론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행동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근 재판 결과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와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이 과연 공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의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는 2013년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골프 사진과 관련된 논란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사진과 관련해 조작된 사실을 지적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성남시 간의 협의가 없었고 성남시는 이를 문제 삼아 대책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이재명 대표가 말한 발언의 진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일부를 왜곡하거나 편집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공직선거법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발언의 진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과거 정부와 현재 정권의 문제를 비교하게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목표로 했던 것과는 달리 현 정부는 사법부와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검찰의 역할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를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골프사진 논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진의 진위 여부를 지적했을 뿐 골프를 쳤다거나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외면한 점은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왜곡된 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너무 억울하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불공정하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60대 여성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공정한 사회는 어디 갔나. 현 정권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현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단순한 여론을 넘어 사법개혁과 정치적 공정성을 요구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탄압과 사법부의 불공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들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둘러싼 공천 및 선거 개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정황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우연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조직적입니다. 특히 과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당대표 선거 과정, 그리고 2022년 대선에까지 의혹이 이어지며 정치권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명태균 씨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은 더욱 뜨겁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국민의힘 내부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통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언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개입 가능성이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명태균 씨는 당시 주요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명태균 씨가 활동하며 정치권 주요 인물들과 접촉한 영상이 공개되었고 명태균 씨가 영남권 주요 정치인 및 사업가들과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반대로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정재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며 경쟁자인 이강덕 후보를 견제하려 했다는 증언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천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를 지목하거나 구체적인 공천 방식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밀접하게 연결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는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무기로 삼아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태균 씨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을 공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배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정치권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나란히 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만큼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치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공천 과정에서 미친 영향은 지역구 정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시장 공천에서 윤 대통령이 교체 지수를 언급하며 이강덕 후보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공했다는 점은 공정한 정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정재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하며 공천 문제를 논의한 사례는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목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천 과정에서의 편향성을 넘어 정치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의혹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의혹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정치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의혹은 단순히 몇몇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철저히 조사되고 책임자들이 처벌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